아나운서 정광용입니다. 총선 때나 대선 때가 되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설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특히 중도층은 많이 신뢰를 합니다. 아,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나도 좀 생각해 볼까. 흔히 말하는 컨벤션 헛간이, 밴드웨건 헛간이 이런 게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 많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냄새가 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저기는 숫자가 이상하니까 여론조작일 거다, 이거 가지고는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제 제가 밤 꼬박 샜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여당이 낙동강 벨트 탈환에 먹구름이 쳐졌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이 고전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제일 먼저 이제 요거 보면서 출발했습니다.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죠. 김두관이 무려 몇 프로냐, 7%가 앞서고 김태호가 7%가 뒤진다? 이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낙동강 벨트가 마치 무너진 것처럼. 여기 보니까 문화일보가 인용한 여론조사 기관을 보니까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JTBC의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거의 전 언론기관이 다 받아쓰고 있다. 그러면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했다는데 이 두 개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못 믿겠다 하면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당사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JTBC를 가보니까 낙동강 벨트 표심은 5곳 중 3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막상 보니까 튀어도 너무 튀는 겁니다. 자, 요게 JTBC가 낙동강 벨트를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사상구만 빼고는 나머지 다 작살이 나는 것처럼 나옵니다. 특히 김태호가 도전한 김두관의 지역은 마이너스 7%가 나오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거의 외우다시피 매일 쳐다보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대충 어디는 누가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이걸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거 튀어도 너무 튀었다, 여론조사가 가끔 잘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걸 튀었다고 해요. 튀인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고의적이다. 물론 이 숫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방문하기 하루 또는 이틀 전의 수치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하고 나면은 물론 달라질 여론조사입니다. 바람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기 전이라 해도 이건 너무 튀었다, 좀 심하게 튀었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장난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건 좀 튀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튀었는가라고 보니까, 자 보십시오. 다른 데는 양산을에서 김태호가 앞서죠. 이게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김태호가 41, 김두관이 39로 김태호가 2%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7%다. 튀었다. 이걸 튀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MBC에서는 김두관 대 김태호가 43대 43으로 동률이 나온단 말입니다. 동률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7%가 김태호가 뒤질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YTN이 또 하나 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할 텐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김태호가 47.3, 김두관이 41.1, 김태호가 몇 프로 앞선다? 무려 김태호가 6.2%나 앞서고 있는데, 김태호가 6.2% 앞서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나왔다? 마이너스 7%가 나왔다. 튀었을까 아니면은 조작했을까?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는 데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이걸 글을 썼어요.
민주당 플러스 JTBC 플러스 메타보이스 커넥션 이제 나왔네 라는 글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보는 데서 출발했죠.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발표 사진에 요 밑에 부분은 민주당 한병도라고 되어 있고, 한병도라는 이름의 전략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진에. 그 사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병도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지역구는 전북 익산을이고 한병도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냐니까 홍준일이라고 나오죠. 홍준일이라는 사람이 메타보이스 고문으로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리가. 그러면은 메타보이스가 JTBC랑 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자, 왜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한병도고, 그 바로 밑에 부위원장으로 홍준일이가 있는데, 홍준일이가 메타보이스 고문이다. 정치 분야 고문이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 들어갑니다. 출발을 해가 들어가 보니까, 자,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메타보이스 조사는 민주당 전 보좌관 플러스 전력위원이 하고 있다. 요 제목 부분은 제가 정확하다고 이야기 드리긴 힘듭니다. 제목 자체는 좀 잘못 오인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문 홍준일이 메타보이스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님 의원님실 시명준 보좌관님과 8월 23일 간담회 할 때 기 제출한 입법 의견서 등 공지사항 해가지고 메타보이스 홍준일 이수진도 동작 의뢰 민주당 국회의원이단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정치 경력이, 이 정치 경력 이거는 어디냐면은 좀 이따가 소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스를 보니까 위원장은 한병도고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전북 익산을이 지역구고,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바로 거기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메타보이스의 고문이다. 자, 여기서 메타보이스 홍준일을 네이버에서 치면 됩니다. 구글에서 치도 되고. 여기 보니까 메타보이스하고 회사 소개라고 되어 있죠. 저 밑에 회사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고문 홍준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는 고문 홍준일이 나오는데 메타보이스 홈페이지를 가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 저기 네이버 페이지에서는 정치 분야 자문역 노현철 고문 홍준일 제가 동그라미 잘못 쳤습니다. 동그라미 좀 이동시켜 놓고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보니까 홍준일이가 졸지에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홈페이지를 추적해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된다. 뭐 저런 법이 다 있냐? 이건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고,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고문 홍준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좀 눕혀야 되죠. 자, 그러면은 갑자기 문제가 생길 듯 하니까 지운 것이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주요 구성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로 조사해봐도 그렇습니다. 왜 없앴을까? 자, 또 보겠습니다. 홍준일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은, 이거는 저기 어디에 나오냐면 네이버에 제일 위에 홍준일은 누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사람인지 세상을 널리 해롭게 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자기가 바로 자기소개겠죠. 생년월일 1969년 1월 8일 해가지고 홍준일 돼 있고, 대표 경력 보면은 현이라고 됐죠. 현재라는 뜻입니다. 메타보이스 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딱 나오죠. 전 해놓고 김두관 국회의원 보좌관. 이거 뭐지? 자, 누가 나왔다? 김두관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이 사람은 원래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 계열이었던 건 이해를 하는데, 김두관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그래서 이게 이래 튄 거 아니냐, 일부러 튀게 만든 거 아니냐. 자 보십시다. 김태호 김두관에서 지금 낙동강 벨트, 지금 이게 전 언론이 다 받아간 겁니다. 전 언론이,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말이니까. 도전자 김태호고 현역이 민주당 김두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여론조사를 튀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현재 메타보이스 고문이 야 이거 재밌다. 들어가 보니까 홍준일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가봤습니다. 홍준일 페이스북을 가보니까 여기도 메타보이스 고문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보는 청와대 정무행정관으로 근무했음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럼 문재인 청와대 시절이거나 노무현 청와대 시절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의 프로필에 의하면 자기가 써놓은 페이스북 프로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성남시청에서 하나된 성남기획단장으로 근무했음. 이 사람 성남시 출신이야? 그러면은 메타보이스가 성남시랑 또 연결되면은 이재명한테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아까 제가 김두관 보좌관에다가 성남시청에서 하나된 성남기획단장으로 근무했다. 이거 뒤집어질 일이다. 자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저기 초코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간단 말이지. 자 다시 홍준일이 페이스북에 다시 이걸 딱 갖다 놨습니다. 김두관, 김태호, 김정호, 조혜진, 전재수, 서병수. 그런데 요 세 개가 다 기가 막힌 다른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초코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초코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저기 우리 스패너께서 좀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도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초코님 네, 잘하셨습니다. 도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홍준일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나오는데 이 자기네들이 조사한 데 중에서 확실하게 대폭 이기는 것만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서 기사를 붙이는데 여당이 낙동강벨트 탈환 먹구름 이러면 이야 먹구름이 진짜로 껴진 것 같아. 이 기사에 의하면은 자 다음 홍준일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속의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홍준일이라는 책도 썼던 완전 노파입니다. 자 여기서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 가면 나오냐면은 메타보이스 홈페이지입니다. 2022년 2월달에 메타보이스가 출범하는데 주요 고객이 JTBC 중앙일보인데 이 커넥션이 어떻게 될까 보세요. 2022년에 생긴 신생회사입니다. 그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거죠. 여기서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JTBC가 총선 여론조사를 전부 떠맡겨? 이거는 완전히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읽어볼 때 여론조작을 통한 이 사람 심리 홀리기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이죠. 자 여기서 다시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조사는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주로 차이가 나면 3%에서 7%나 8% 사이입니다. 그런데 17%가 차이가 나? 이것도 딱 여론조사를 보자 튀었다라고 판단했는데 밑에 보니까 JTBC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라고 나온다. 자 여기서 전 그거 17%가 차이가 나는 이건 너무 튀었다라고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원희룡 이재명이 3%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건 어디냐면은 YTN이 엠브레인 파브릭하고 해가지고 한 데는 39대 42 거의 따라잡았죠. 그런데 자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41대 이재명 45 4%가 차이 나죠. KSOI 무선 100% AR에서 자 원희룡 41.6 이재명 45.2 3.6% 차이 나죠. 이거 개항 어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면접조사에서 원희룡 39, 이재명 42, 3% 차이 나죠. 그런데 지원자 17% 같아요. 자, 다른 세 곳은 대충 3, 4% 차이 나가라는데 JTBC와 메타보이스만 17%가 차이 난다. 이건 너무 심하게 조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튀인 거 아니냐. 튀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자, 튀었다기보다는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어떤 도표를 그리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디서 나느냐. 요게 바로 그 기사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전북 익산 어리 지역구다. 그런데 한병도 밑에 누가 있느냐? 바로 홍준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있고, 이 홍준일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력을 주로 다 살펴보셨다시피 완전 우리가 말하는 노무현계 노빠에 해당되는데, 요즘은 노빠가 사라졌으니까 이빠로 이재명하고 같이 성남시에서 일을 하던 사람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홍준일이라는 사람이 한병도하고 같은 팀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직 아니에요. 현직이에요. 현재 한병도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있고, 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병도 밑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JTBC가 의뢰한 메타보이스라는 곳의 주요 고문이다. 이 커넥션에 대해서 저는 100% 이게 여론 조작을 했다 안 했다는 증거를 들이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조사하는데도 제 혼자 1인으로서는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JTBC가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앞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민주당이 하는 민주연구원이나 하는 민주당 여론조사 기관이고, JTBC가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완전히 여론조사를 몰아준다. 이거는 JTBC가 방송사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나서 당에 반드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관들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인적 구성이 이렇다고 해서 조작을 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유달리 격전지에 가가지고 여론조사를 너무 심하게 튀겨버리는 이런 것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알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 데서는 3% 4% 최근에 차이가 나는데, 여기 JTBC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만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과 이재명이 17%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기관이 제가 3개를 가지었는데, 갤럽이 4% 차, KSOI가 3.6% 차, 엠브레임이 3% 차인데 JTBC와 메타보이스만 17%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6배를 튀깁니다. 최소 5배에서 6배를 조작하거나 튀겠다.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튈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10번 정도 하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데라도 그렇습니다. 10번 정도 하면 한두 번은 튀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튀었다라고 보기 힘든, 자, 경남 양산부터 지금 김두관 그쪽부터 김태호 김두관부터 이재명 원희룡까지 이쪽 조사,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슈가 될 만한 지역만 이렇게 동시에 공교롭게도 그런 데만 골라서 튀냐? 그러면 이거는 여론조사가 튈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론조사 10번 하면은 10번 쭉 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튀어요. 여론조사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튀는 게 아니라 튀도록 만들었다 또는 튀겠다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표차가 나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를 믿는 입장에서 저 정도면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최근호님이 적어주셨는데,
단순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전부 조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 소리밖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여론조사다. 단순히 튄 게 아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려면은 튄 그 소스를 찾아 들어가야 봐야 됩니다. 어디서 튀었는지. 그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기로 하고, 정황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정황만 가지고도 앞으로 JTBC와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언론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왔다, 숫자가 나왔다, 이 숫자가 이상하다, 파고 들어가면 돼. 파고. 특히 이 부분, 이 사람의 이력, 잠깐만요. 이 사람의 이력에서 성남시청에서 하나된 성남기획단장으로 근무했다. 성남시청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재명부터 딱 생각나지 않나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JTBC와 메타보이스의 수치는 다른 여론조사들과 달리,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 4% 차이가 날 때 JTBC는 무려 17%가 차이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놔가지고 국민을 홀리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 같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브리핑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제 이름으로 형사적 조치 고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조작을 넘어선 사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뭐 여론조사 믿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달리 감정적 분석이 아닌 빼박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빼박 증거 여기 있다. 자, 김어준 이게 지금 챗글 쓰신 박태호님께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을 김어준의 여론조사 털로 개명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자, 김어준의 꽃인지 김어준의 털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올린 이것 여러분 충격, 민주당과 JTBC 여론조사 커넥션 의혹,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도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시간대별로 구독자 접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안 보시면 되고, 안 보셨던 분은 그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어준이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써먹은 것 같은데 썸네일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초토화, 뭐 서울 초토화인지 나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4억짜리 여론조사다, 총선 구도는 흔들린 적이 없다 하면서 경기도를 떡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회수가 무려 김어준의 방송은 100만 조회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를 올리셨던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보신 이러한 영상들은 거의 사기와 다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국회 소통관에 갈 것이냐,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 커나가는 거 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5일 날 뉴스 공장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3월 11일 날 뉴스 공장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은 판이 안 뒤집혔다라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이라는 곳에서 경기도 56개 선거구별 판세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로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더하겠는데 판이 뒤집혔다면서 판이 안 뒤집혔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로 판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는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전부 다 조합해보면 알겠고, 김어준이 그 당시에 이 방송을 할 때 확정된 경기도 선거구는 60개인데 꽃이 조사할 당시에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화성시 등 3개구는 뺐습니다. 뭔가 뺀 것을 보면 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을 더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방송에서 공개된 꽃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56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뒤지는 걸로 나눈 선거구는 성남 분당을, 동두천시, 연천군, 요 한 선거구죠. 그리고 포천군, 포천시 가평군, 여주시 연평군 등 4개뿐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즉 미래통합당이 이겼던 경기도 7개 선거구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자, 당시 이 여론조사, 그날 방송 패널로 참여했던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박시영의 박시영 대표도 일단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박시영 이 사람도 제가 좀 박시영이 조사하는 여론조사도 또 한번 파보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거는 다른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단위 조사 추세와는 전혀 다른 결과.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본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이걸 한번 보시죠. 김어준이가 여론조사를 인용한 그 여론조사 중에서 이것 하나를 보십시오. 방송에서 경기도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가장 큰 것, 무려 30%로 거론했던 경기도 고양을 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시기는 2월 7일에서 8일날 여론조사했습니다. 그걸 무려 1개월 3일이 지나도록 여론조사 공표를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표한 것은 3월 11일입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17일이나 지나서 등록도, 선관위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등록도 2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해놓고 보름 동안 푹 숙해가지고 17일이나 지나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선관위에 등록하고, 그걸 가지고도 또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2주나 또 푹 묵힙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했던 시기 2월 7일에서 8일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바람이 불기 전입니다. 거기다가 그 때가 2월 7일 8일이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방송됐고, 이튿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설 영상이 나가면서 당시 집권 여당 지지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가장 클 때를 딱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공천파동의 주요 변곡점이 김영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인데, 그 탈당 기자회견이 열린 날은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탈당 기자회견이나 민주당에서 공천파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 여론조사, 자, 두 가지죠. 국민의힘 한동훈 바람이 불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 그리고 김영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이 일어난 시점보다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 임종석의 공천 배제가 최종 결정된 건 2월 17일입니다. 그보다 20일 전에 여론조사를 묵혀둡니다. 그러다가 가장 이 국민 여론을 사기치기 좋은, 국민의힘이 막 바람이 일어나고 성세가 일어나니까 한 달도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터뜨리는, 이거는요 완전히 여론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총선 때 여론이 얼마나 바쁘게 바뀌는데,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딱 가지고 있다가 무려 1개월 3일이나 지나가지고 팡! 이것은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에 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뉴스 공장에서 여론조사 수치가 많아봐야 몇백 개라는 거죠. 우리는 24,000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24,000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죠. 왜냐? 이미 푹푹 썩은 미리 준비한 가장 국민의힘 여론이 나쁠 때, 가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때 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3월 11일 날 또는 3월 5일 날 터뜨린다. 이거는요, 고의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여론조사 결과를 왜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김우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정확하지 않아서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할까봐, 그리고 그게 퍼져나갈까봐 인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김어준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는 인용합니다. MBC 100분 토론에 참여했던 유시민이가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펴면서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꽃을 들고 나온 거 보면은 유시민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보통 리얼미터의 경우 1000샘플 전국 조사인데 이 중에 서울이 180개밖에 안 된다 하면서 보수 과포집을 이야기합니다. 보수 성향 국민들을 과포집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보수 과포집, 진보 과포집, 이거는 각 진영에서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나오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표가 떨어질 때는 진보가 과포집됐다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 진보 진영이란 말도 쓰기 힘든데, 다시 우파 진영에서는 보면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좌파 성향의 표본이 과포집됐다고 이야기하고, 좌파 성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우파 성향 표본이 과포집됐다 하는데, 표본 자체가 여론의 풍향계입니다. 즉 과표집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원래가. 그러면서 유시민이도 이거 손을 들어줬는데, 갤럽도 1000개의 샘플 중에서 주관적 성향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20개 정도 많았다고 유시민이 이야기하는데, 갤럽에서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성향이 보수로 슬슬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건데, 유시민이 볼 때는 과포집이라고 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제가 미리 이야기했다시피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저 뒤에 나오는 자료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제가 고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막 올라갑니다. 그때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다 할 때, 국민의힘 상승세를 꺾어야 되겠다, 국민의힘이 저대로 상승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을 때 김어준이 나가지고 이걸 팡 터뜨리면서 물을 팍 쳐버립니다. 초를 치는 거죠. 여론조사는 말입니다, 수가 많다고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1936년 미국 대선에서 2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를 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대선 예측과 고작 1500개 샘플 면접조사를 한 갤럽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공화당 후보 당선 예측은 240만 개 샘플이라는데 틀렸고, 갤럽은 루즈벨트 민주당 후보의 당선 예측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여론조사 교과서 맨 앞부분에 실려있는 일화라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김어준이가 항상 큰소리 치는 게 돈 많이 쓰는 것이 정확하다. 돈 많이 쓰면서 조작하면 그건 또 어떨 건데. 조작 여부는 지금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기가 주제입니다. 조작은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보기로 하고,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 김어준이가 했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여심위, 즉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구별 결과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김어준의 여론조사는 4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2월 7일에서 8일간, 둘째는 2월 13일에서 14일, 세 번째는 나머지는 2월 26일에서 2월 27일 등, 요때는 좀 선거구가 좀 줄어드네요. 자, 여기서 지금 방금 2월 7일에서 8일 실시된 여론조사, 특히 경기도를 완전히 썰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2월 7일에서 8일 날 여론조사를 했고 3월 11일 날 공표를 합니다. 한 달 3일 전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지금 여론조사 한 것처럼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조사는 기획 단계를 거쳐서 각 지역의 판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큰 지도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고, 일정은 내부 사정에 맞춰 진행한 것이다 라면서, 선거구별로 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벌어지면서 조사와 발표 시점에서 판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지금 한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어제하고 아까 아침에 분석해드린 민주당과 JTBC의 커넥션, 여기는 주로 커넥션을 다뤘고, 커넥션하고 이쪽은 여론조사 발표 시기를 사기를 쳐가지고 마치 3월 11일 날 판세가 다 뒤집어졌는데, 판세가 뒤집어지기 전에 것을 미리 한 달 3일 전에 해놓은 것을 가지다가 사기를 친 것은, 이건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전국에 민주당 지지율이 쫙쫙 다 빠졌는데도 괜찮다?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쓸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한동훈 바람이 불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2월 7일 8일 했던 그 바람 불기 전에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람이 불고 있는 3월 11일 날 이 바람을 꺼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 이거는 분명히 형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다 하든 검찰 또는 경찰에 반드시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행위는 지금 즉시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